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판교 WM센터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합니다. 은행주들의 호실적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발 훈풍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자, 정경민 팀장이 주목하고 계신 오늘장 4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먼저 오늘은 좀 반도체 소재 쪽에서 좀 많이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스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히 이 회사가 근데 뭐한 회사지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좀 파봤는데요. 반도체용 파츠, 그다음에 SiC 링 등의 이제 소모품 전문 업체입니다. D램과 낸드양 매출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좀 매출 비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식각 공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런 소재들을 주로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소모품이 한 달 정도의 그런 소모 주기를 좀 보였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반도체의 그런 선단 공정이 고압 체인버가 좀 사용이 되면서 10일, 일주일 이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교체 주기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는 좀 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 고객사가 이제 램 리서치 향인데요. 이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고부가가치로 볼 수 있는 SiC 링 쪽이 작년에 매출이 420억까지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규모의 이익의 규모, 그다음에 이익의 질적인 개선이 동시에 좀 주가를 좀 견인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머티리얼즈 좀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또 약간 비슷한 이제 그런 또 소재 업체예요. 원익 QNC를 들고 왔습니다. 쿼츠를 이제 주로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쿼츠는 이제 석영 유리로 이제 웨이퍼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좀 식각 공정에서 또 소모적으로 요구되는 아까 하나머티리얼즈와 약간 이제 비슷한 부분도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공정이 좀 복잡해질수록 교체지기가 짧아지고 이제 소요량도 급증하는 이제 그 이유를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종목도 원익 QNC도 이제 램 리서치 내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30%를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파악이 됐고, 영업이익률도 20%가 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황이 안 좋았었던 그런 시점에도 역성장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었고, 램 리서치 장비가 삼성전자와 TSMC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원익 QNC는 램 리서치와 함께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재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소재 업체입니다. TSE를 가지고 왔고요. 테스트용 소켓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프루브 카드, 또 테스터와 핸들러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보드, 이런 역시 또 소모품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후공정 테스트에 관련된 이제 그런 소모품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ISC랑 리노공업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종목들의 강세에 비해서는 조금 여리한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었죠. 반도체 소모품 매출 증가가 아무래도 좀 2분기에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역시 하반기에 그 가동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못 오른 그런 테스터 관련된 소모품 종목, 이렇게 좀 분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I텍입니다. 요 하나는 반도체 종목이 아니에요. MI텍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시총 95조,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공룡이죠. 보스턴 사이언티픽으로 매각이 되려고 했지만 불발이 되면서 주가가 좀 쭉 미끄러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기관 주도의 수급 상황도 괜찮고, 또 실적에 대한 이제 그런 성장성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계기나 약간 트리거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가 레벨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만 나와준다면 저는 완벽한 좀 회복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MI텍까지 이렇게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2차 전지주들의 약진 속에 코스닥 시장이 선방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렇게 반도체 소재주를 세 종목이나 그러니까 반도체 두 종목 그리고 T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켓 관련 종목이죠.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 특히 주목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밤사이 봤을 때 미국도 딱히 다른 섹터로 이렇게 좀 확산이 되기보다는 물론 이제 은행주가 좀 중심을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빅테크 또 반도체, AI 이런 연속성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역시 뭐 다른 뭐 전공정 장비로 가고 뭐 이렇게 좀 가는 것보다는 좀 코어가 있는 그런 종목 내에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코어가 있는 말씀대로 코어가 있는 그런 소재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봤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주들 그리고 더불어서 한 종목까지 플러스 원으로 해서 네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차례입니다. 2차 전지 너무 잘 가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김지훈 대표님,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양극재 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도 좋은 그 주가 탄력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때문에 너무 소외되셨던 분들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2차 전지 종목 포함해가지고 네 종목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는 뭐 소폭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정도 수준 나오겠지만 주요 아티스트가 3분기부터 다시 대거 출격한다는 등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2분기도 매출액은 뭐 전년 대비 한 8%에서 한 10%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기대감이 큰데요. 이제 뉴진스가 아마 앨범 초도 물량 기준으로 한 150만 장 이상 판매량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판매량 1등을 차지하는 TXT가 앨범 판매 이후 월드 투어를 개최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그 BTS 솔로 관련돼서 역시 이 그 추가적으로 뭐 아티스트 이 앨범과 월드 투어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세븐틴, TXT, 뉴진스가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네, 대주전자재료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소외가 되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의 성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양극재 단에서 에너지 밀도를 키우는 게 지금 한계에 차 있기 때문에 음극재 단에서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가까이 큰 실리콘 음극재 사용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포르쉐 타이칸의 판매량이 좀 부진한 부분이 실적에 좀 영향을 받았지만 포르쉐 타이칸뿐만이 아니라 뭐 마칸이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픽업 트럭이나 F150이라든지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삼성전기 그 MLCC 전장용 MLCC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2분기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되고 연간으로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그 상향치가 매출 80% 이상 영업이 80%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성 ENG인데요. 2차 전지 기업들이 해외에 대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클린 환경 사업 보니까 소위 클린룸, 그다음 뭐 공조 시스템 이거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 환경 쪽에서만 연간 영업이익이 280억에서 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는 부진하고 있지만 이 환경 사업부에서 굉장히 매출과 이익을 벌크업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루닛입니다. 루닛 관련돼서는 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루닛 외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뷰노나 뭐 JLK 다 500% 넘게 상승해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루닛도 역시나 확장성이나 선점 효과 그리고 AI 관련돼서 가장 좀 그 투자가 활발하고 좀 AI 실적 개선 관련돼서 좀 가시적으로 보는 데가 이쪽 그 진단 관련된 그다음에 이 헬스케어와 연관된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헬스케어 관련된 투자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전혀 꺾이지 않고요. 압도적으로 의료 AI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높고 실제 투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 관련 하이브, 음극재 관련 대주전자재료, 여기에다가 큰일몸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 신성 ENG와 더불어서 미용 의료 AI 기기 루닛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반도체 소재주를 두 종목, 그리고 또 소켓 관련주 한 종목과 더불어서 MI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오신 정경민 팀장님, 네. 2차 전지주가 한 종목도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해요. 2차 네. 전지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게 질문을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이제는 좀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열 구간이지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시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MSCI의 에코프로가 편입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액티브 자금들을 패시브 자금이 그러니까 얹어가는 이제 그런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제 8월이 지나고 나면 9월부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한 2차 전지, 뭐 장비주로 갔다가 뭐 전고체로 갔다가 양극재로 갔다가 이런 순환매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뭐 2차 전지는 언제 어떻게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또 워낙 많이 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또 반도체에 좀 집중하는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았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2차 전지 종목으로 또 한번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장 원픽 종목 바로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원픽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뭐 반도체가 아닌 MI텍이라는 종목이요. 다소 개별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고 또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하는데, 이 MI텍은 이제 글로벌 5위 정도 달리고 있는 이제 비혈관용 스텐트 제조 업체입니다. 뭐 쇠석기나 혈당 측정기나 뭐 내시경 뭐 이런 좀 매출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다른 것보다도 비혈관용 스텐트 이게 좀 핵심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 해외 시장에서는 5%가 좀 안 되는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혈관에 가지고 이렇게 넣는 이제 그런 스텐트가 아니라 비혈관용 스텐트는 신체 장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손상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장기에 좀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인구 구조상 뭐 노령화와 또 환자들, 또 식문화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스텐트가 들어가는 곳이 이제 뭐 식도, 담도, 또 대장, 십이지장, 뭐 기관지, 약간 소화기 쪽에 좀 많이 좀 치우쳐 있는데요. 암 환자와 또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의 수술 정도, 생존율 이런 것들이 또 스텐트의 수요와 직접적인 좀 연관이 좀 있는데요. 해당 시장 규모는 연평균 8%씩 지금 성장을 하고 지금 글로벌리 한 2조 원대까지 좀 성장을 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이었죠. 이제 글로벌 1위 헬스케어 용품 업체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으로 매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불발이 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 이제 2대 주주로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제 생분해성 스텐트를 비롯해서 뭐 약물 방출형 스텐트 같은 그런 혁신형 제품도 신제품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폭도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600억 매출에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했고요. 올해는 비슷하거나 다소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예상이 있습니다만, 뭐 내년에는 1000억대 이상의 매출, 그다음에 350억대 영업이익을 좀 자신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요. 그리고 의료기기 피어 그룹이 워낙 높은 그런 멀티플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시가총액은 그렇게 좀 불편한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방향성과 속도를 모두 잊어버리고 좀 표류하는 이제 그런 좀 기술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비슷한 피어 그룹은 모두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도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딜이 깨지기 전에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인수 가격이 14,500원이었거든요. 뭐 그 가격이 많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가격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악재가 있어도 깨지지 않았던 10,000원 선만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 무리 없이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MI텍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5위 기업입니다. 비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 MI텍. 일단 펀더멘털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10,0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만 좀 주시해 보시면서 주가 추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원픽 종목 정경민 팀장님 MI텍이었고요. 이어서 김재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봅니다. 네, 일단 저도 헬스케어 엄청 좋아하는데 네.
팀장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반갑고요. 정말 우리 김지훈 대표님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반가우셨나 봐요. 진짜 헬스케어 진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헬스케어 아직도 사람들의 그 사실 주목을 그렇게 별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일단 가격은 부담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AI 관련돼서 질병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 신약을 개발하는 이거에 대해서 투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수익성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가 2030년 기준으로 한 238조니까 현재보다 한 거의 18배에서 20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성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의 수익성이 향상해도 이 의료 AI 관련돼서 루닛의 이 진단 그 CXR 요게 흉부 관련된 침투율이 과거 불과 1년 전만 해도 침투율이 한 35%를 잡았다면 앞으로 계속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최종 침투율은 지금 35%대에서 지금 74에서 5%까지 2배 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럽 내에서 첫 번째 의사가 진단하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암인지 맞는지 확인하는 그 소위 말하는 더블 리딩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웨덴 최대 사립병원에서 그 유럽 내 이중 판독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전문의가 판단하고 두 번째 루닛으로 판단해가지고 두 번째 판독기로 사용하는 처음으로 AI가 인간을 대체할 독립적 판독기 해석 역할에 되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일본의 AI 가산 수가 그 보험 수가로 인정을 또 받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에 지금 가상 관련된 그 의료 프로젝트에 루닛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국공립 가상병원에 이 영상 분석 솔루션을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이 150개 이 전문의가 100만 개 넘는 데이터를 가장 먼저 상업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선점 효과에 대한 거는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아마 10월 중에 AI 관련된 바이오 ETF가 나오면 아마 가장 독점적으로 가장 루닛을 많이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 관련된 거는 물론 주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후지필름이라는 그 단독 공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일 매출처에 대한 물론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거는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앞으로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면서 적자폭이 급격하게 축소된다는 거, 그리고 매출단에서는 거의 50%에서 60% 가까이 매출 성장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계속 주가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주 장기로 투자하기에 저는 좀 유망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 루닛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는데 목표가랑 매수가도 좀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목표가 21만 원은 저는 단기 목표가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손절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손절가 좀 역대 다른 종목보다 훨씬 길게 잡았습니다. 지금 30% 정도 마이너스 선이 한 14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14만 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 이탈된다고 보고 있고, 뭐 현재 가격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한 2, 3% 정도 조정이 나오면 17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7만 원 아래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 봄직하다.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루닛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